맨발로 걸어라. 제4장 맨발 걷기와 접지의 5가지 천연 치유제. 동그라미 2. 천연의 혈액 희석제. 가로 5. 원인도 모른 채 급증하는 당뇨병. 맨발 걷기와 접지가 답이다. 국제당뇨병연맹은 매년 11월 14일을 세계 당뇨병의 날로 정하고 급증하는 당뇨병의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간호사가 차이를 만듭니다. 11월 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입니다. 2020년 캠페인은 당뇨병 관리 및 예방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 하에 당뇨병과 싸우는 일에 간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특히 당뇨처럼 지속적인 환자의 생활 전반의 관리가 필요한 질병들의 경우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당뇨병 환자 수를 줄여나가는 근원적인 대책이나 치유책이라 보기에는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위 국제당뇨병연맹의 통계를 보면 2019년만 해도 전 세계 4억 1,90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2030년에는 당뇨병 유병 인구 숫자가 5억 7,800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세계 인구수 78억 명을 기준으로 하면 2019년 전체 인구의 약 5.4%가 당뇨병 환자이고 그 당뇨병 환자 중 약 1%에 해당하는 4,200만 명이 2019년 중에 당뇨병으로 사망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 이상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당뇨병 환자이거나 당뇨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당뇨병이야말로 우리 국민 누구든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그런데도 위 국제당뇨병연맹조차 손에 잡히는 뚜렷한 대책 없이 당뇨병 환자의 증가를 지켜만 보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당뇨병의 의의와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본다. 서울대병원 건강정보에 의하면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며 고혈당으로 인하여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된다라고 한다. 또한 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되는데 제1형은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병이고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라며 제2당뇨는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외에 특정 유전자의 결함에 의해서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으며 췌장 수술, 감염, 약제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라고 적고 있다. 한마디로 제2당뇨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런 탓에 당뇨병을 제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안타깝게도 위 국제당뇨병연맹의 2020년 슬로건이 그를 반증하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혈당량이 높은 것을 당뇨로 알고 있고 약이나 인슐린 주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치부하고 있지만 그 합병증은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메커니즘을 보면 당뇨 합병증은 혈당이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한 혈관을 가진 눈, 신장, 신경 등에 먼저 혈관 손상이 발생하여 실명 원인 1위인 당뇨 망막
병증이 발병하거나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화자 씨, 57세, 가명. 은 지난 2017년 건강검진에서 공복시 혈당이 238에 달하였고 당화 혈색소는 무려 14.6에 달하였다. 그러나 눈이 잘 안 보여 병원에 갔더니 위당뇨의 합병증으로 나타난 망막박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뇌분비과 내과 쪽에서는 수술을 반대하였으나 웬일인지 안과 쪽에서 수술을 강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당뇨약을 끊고 김화자 씨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병원에서 인슐린 주사 투약 방법을 충분히 가르쳐주지 않아 주입 시 1에서 10까지 세는 동안 주사액을 주입해야 하는데 그냥 주사기를 찔렀다가 금방 빼버리는 잘못된 주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약도 끊고 인슐린 주사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김화자 씨는 집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또 다른 당뇨병의 합병증인 뇌경색이 온 것이다. 뇌혈관이 손상되고 그에 따라 뇌의 조직이 괴사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즉시 남편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큰 위기는 모면했으나 그로부터 김하자 씨는 오른쪽 손과 발의 일부가 마비되는 증상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다가 유사한 반신마비 증세로 고생하다 맨발 걷기로 치유된 조옥순 씨 내외를 만나 맨발 걷기에 치유력을 들은 후 김하자 씨는 맨발 걷기로 하루하루 치유의 과정을 밟는 중이다. 맨발로 걸은 지 3, 4개월이 지나 많은 차도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녀의 오른쪽 손가락들이 여전히 펴지지를 않는 모습을 보고 저자가 접지 손목 밴드를 하나 가져다 주고 밤에는 그를 찬 접지 상태에서 숙면하도록 했다. 그 일주일쯤 후 만난 김하자 씨는 그동안 안 펴지던 손가락이 펴지기 시작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하며 기뻐했고 얼굴도 갈수록 더 맑아지고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10월 20일 병원의 검진에서 나타난 일부 항목의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다. 체중 2017년 75kg에서 50.5kg로 빠졌고 혈압도 수축기 혈압이 과거 2014년에는 159까지 올라간 적은 있지만 2017년 128로 정상화된 이후 2020년 역시 115로 안정되어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17년 185에서 124로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 는 2017년 106에서 32로 HDL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2017년 67에서 97로 모두 호전되었다. 공복시 혈당도 무려 238에서 85, 또 당화 혈색소는 무려 14.6에서 7.5로 두 가지 수치 모두 극적인 개선 현상을 보여주었다. 결국 김하자 씨는 주치의와 상의하여 이제는 인슐린 주사도 중단하고 약간의 당뇨약을 복용하는 수준으로 나아졌다. 아직 뇌경색으로 비롯된 반신마비가 완전히 치유됐다고 하기에는 이르지만 당뇨병 관련 모든 수치가 극적인 개선을 보인 것은 다름 아닌 지난 3, 4개월의 맨발 걷기 때문이었음을 김하자 씨와 항상 옆을 지키는 그녀의 남편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며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당뇨의 근원적 치유책으로 맨발 걷기를 들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국제당뇨병 연맹과 관련 학계에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원인도 모른 채 급증하는 전 세계 당뇨병 환우들의 근원적 치유책으로 맨발 걷기와 접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보고 그를 실천하는 방안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
아무런 위험과 비용도 들지 않는 오로지 맨발 걷기와 접지로 급증하는 당뇨병 환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헬리 솔로몬. 규칙적으로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고 해서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건강 증진 방법은 바로 걷기 운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